앞에서 제가 언급한 배당 성장주가 되기에는 배당률이 약간 약한 감은 있습니다. 디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배당률이 한 1.1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마도 바이든이 이번에 이제 인프라 비를 사인을 하면서 수혜주의 명단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래서 이번에 어닝 결과를요. 함께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어가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5% 이상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EPS도 지금 전망치를 넘어섰고 2022년에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4분기라고 부르죠. 이번 분기를 3분기가 아니고요. 자, 4분기에 갭 EPS가 4.12가 나왔는데요. 따라서 아직 굉장히 좀 건실한 흑자 기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수치는 전망치를 23센트나 추가적으로 초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는 10.28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과 대비해서 18.7%라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전망치에 비해서는 190밀리언 정도가 모자랐다. 최근에 디어는요, 그 노사 분기가 조금 심하게 일어났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 지난주에 타결이 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됐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이번에 넷 인컴, 순이익을 보니까 2022년 회계연도, 그러니까 이번 연도를 지금 2022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포캐스트가 6.5 빌리언에서 7.0 빌리언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가 나왔는데 이 수치는 컨센서스 6.66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looking ahead, 우리가 앞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농장 쪽에서, 그리고 컨스트럭션은 이제 그 건설업이잖아요. 건설업 그 장비 쪽에서 아마 디맨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경제의 펀더멘탈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크롭 프라이스가 굉장히 괜찮다. 농업을 주로 이제 담당을 하는 이러한 그 농업 쪽의 기계를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크롭의 프라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작물의 가격이 잘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의 성장도 굉장히 좋고 인프라에 지금 투자가 시작됐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에 그 서명을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또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 공급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공급망의 문제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호재도 굉장히 많지만 악재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망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레모네이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모르긴 해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최근 레모네이드의 주가 흐름 때문에 굉장히 좀 애가 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도대체 요즘에 왜 이렇게 레모네이드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진단을 한번 내려볼까 하는데요. 자, 레모네이드가 굉장히 좀 푸어 퍼포머다. 굉장히 좀 성적표가 좋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2021년 최고점에 비해서 지금 75%나 주가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를 지금 살펴봤더니 There isn't any company specific news.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댓글을 좀 많이 읽어보는데 댓글에 이제 레모네이드 얘기 좀 해주세요. 레모네이드 관련 뉴스 좀 전해주세요. 이러한 댓글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뉴스가 나오질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레모네이드에 대해서 악재가 없다라고 우리가 봐도 무관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호재도 별로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지금 컨티뉴에이션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다운워드 모멘텀이니까 지금 모멘텀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루시드 같은 종목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원래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모멘텀이 생겨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레모네이드는 너무나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또 한없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최근 들어서는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는 이러한 그 기관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멘텀이 떨어지게 되면 이 트리거가 발생한다 그러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저절로 판매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이 딱 걸리게 되기 때문에 모멘텀이 좋지 않으면 한없이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모멘텀이 떨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한 2주 전에 레모네이드가 어닝을 발표했는데 그때부터 이 모멘텀이 더욱더 좋지 않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성장은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성장률은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적자 폭이 심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려왔던 오토 인슈어런스, 자동차 보험 쪽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엑시큐션 리스트니까 아직 잘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향후에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숫자가 보고되고 이게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구나, 이러한 느낌이 발생하게 되면 탄력을 받을 텐데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주식이라는 게 불확실성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있는데요. 제가 오미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 뉴스입니다. 레모네이드가 최근에 그 인수합병 소식을 발표를 했죠. 어떠한 기업을 인수합병했냐면 메트로 마일즈라는 그 인수합병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기업은 뭐였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자동차 보험 회사인데 마일리지를 가지고 자동차 보험금을 책정하는, 그래서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보험금이 올라가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징 있는 인슈어런스 컴퍼니였습니다. 그런데 인베스터들이, 투자자들이 이 기업을 인수한 게 과연 레모네이드에 도움이 될런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복합적인 이유로 아직까지 레모네이드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실버 라이닝이 있다, 한 줄기 빛이 보이는데 좀 좋은 뉴스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메트로 마일이라는 기업을 인수할 때 그 조건이요, 올스탁 딜이었습니다. 현금을 주고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식을 가지고 인수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가격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현재 주식 가격으로 대비를 해보면 324 밀리언으로 지금 인수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인수가가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주가가 폭락을 해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트로 마일이라는 기업이요, 지금 현금이 250 밀리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식, 이 기업을 사들이는 가격이 324인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250이에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된 거죠. 자, 이렇게 굉장히 저가에 우량한 기업을 사들이게 되면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하나 언급해 주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메트로 마일이 가지고 있는 부채겠죠. 부채가 많다면 현금이 많은 게 소용이 없잖아요. 따라서 부채가 적다는 가정하에 이번에 굉장히 좀 박앤세일을 하면서 건강한 기업 하나를 인수를 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기업의 가치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 투자자가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레모네이드의 그 승부처는요, 자동차 보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보험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보여줄에 따라서 레모네이드의 주가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전 그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으로 가격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자동차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공급 체인이 지금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봐야겠죠. 자, 테슬라가 모델 3 그리고 모델 Y의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In several more international market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지금 가격을 동시다발적으로 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가격을 올리는 것은요, 중요한 마켓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국이라든지 캐나다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상승시킨다라고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의 문제가 가장 커다란 이유다, 리스판스블이니까 여기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1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요, 미국 쪽만 일단 보면 이 테슬라라는 기업은 가격을 무려 2021년 한 해 동안 12번이나 올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격을 굉장히 좀 많이 올렸다, 이번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제 시장으로 옮겨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쪽을 보면요, 2번이나 그 가격 인상을 1주 동안 했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가격을 2번이나 올렸으면 대단한 거죠. 일단 모델 3 같은 경우는 1.9% 정도 수요일날 올렸는데 그 전에 5일 전에는요, 무려 6.3%나 모델 3의 가격을 올린 바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뭐 일주일 만에 2번씩이나 지금 가격을 올렸는데 한 번은 6.4, 두 번째는 2% 가까이 가격을 상승시켰다. 모델 Y도 마찬가지입니다. 1.7% 올렸는데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유는 전혀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가격을 인상해 버린 거죠. 자, 마찬가지로 캐나다 쪽을 봐도 역시 테슬라가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요. 모델 3, 모델 Y 두 모델에 대해서 이번 주에 가격 인상을 실시했다, 이렇게 우리가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테슬라가 이렇게 뭐 12번이나 1년에 가격을 올렸다 그러는데 가격을 자기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엄청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요, 사실 자동차 부품이 없어서 많은 기업들, 테슬라뿐만이 아니죠. 여러 그 기업들 자체적으로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급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는데 굳이 같은 가격의 자동차를 판매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시장이 그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너무나 좀 넘쳐날 때, 이럴 때는 가격을 상향 조정해서 순이익을 극대화시키고요. 나중에 만약에 공급이 원활해져서 공급이 이제 수요랑 만나거나 아니면 오히려 초과할 단계가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격을 완전히 쳐서라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넓혀나가는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것이 테슬라죠. 자, 이렇게 가격을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가격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가격 결정권이 결국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대체 상품이 없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뉴스는요, 사실 악재라기보다는 호재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테슬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다른 전기차 기업이죠, 니오에 관련된 소식도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니오가 이번에 파트너십을 결성하는데 누구랑 같이 파트너십을 하면요, 쉘하고 합니다. 쉘은 그 가솔린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정유회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파트너십이 결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분이 니오의 CEO입니다. 창업자죠. 자, 니오가 이번에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딜을 발표를 했는데, 쉘 그룹과 함께 딜을 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데블이라는 말을 썼다가 지웠잖아요. 그만큼 이제 악덕 기업이다라고 얘기하죠. 쉘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기업이 최근에 아나운스먼트를 했다,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좀 전략적인 코퍼레이션 어그리먼트 파트너십을 이번에 결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두 기업이 코 브랜드드니까 두 가지의 그 브랜드를 모두 포함하는, 따라서 니오랑 셀 두 개의 이름을 합쳐서 수압 스테이션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수압 스테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니오의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리고 이제 EV 파스트 차저 역시도 동시에 공급을 하는데, 차이나, 중국 쪽 그리고 유럽 쪽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시작은 내년에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니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국의 대표적인 그 자동차 기업이고, 지금 EV의 전기차를 가지고요, 유럽으로 진출을 가장 활발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니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전략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배터리 수압 테크놀로지입니다. 다른 기업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수압 그 스테이션을 만들어서요,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배터리가 다 되면 여기 가서 스테이션에 가서 배터리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니오 차량을 구입할 때는 배터리를 사지 않아도 되거든요. 따라서 배터리는 그냥 구독 모델을 하고요. 따라서 매달 이 배터리 사용료를 내면 되고, 차량 가격에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차량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러한 독특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니오다. 그리고 가다가 배터리가 이제 다 떨어지게 되면 그냥 한 몇 분 만에 배터리를 바꿔서 나오면 되기 때문에 충전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중국 쪽에는 650곳의 스테이션을 이미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대도시에 가면 니오의 스테이션이 여러 곳에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 없이 이러한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유럽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과연 이제 노르웨이 쪽에 처음으로 이제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을 유럽에 과연 땅값도 비싼데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의심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게, 쉘이라는 기업은요, 상당히 많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겠죠. 그리고 주유소도 많이 있고요. 이러한 그 쉘과의 합작을 통해서 많은 부지를 확보하고 여기에다가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을 만든다면 니오가 유럽에 정말 이렇게 좀 뿌리를 내리고 확장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기대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가 니오의 굉장히 좀 커다란 호재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자, 니오는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전기차 기업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EV 차징 스톡에도 관심을 줄만 합니다. EV 차징 스톡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차 충전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 개의 전기차 충전 기업이 있는데 각각의 투자 가치가 어떠한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ver the past 3 months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전기차 차징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좋았죠. 예를 들어서 EV고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74%
14%나 껑충 뛰어올랐고요. 블링크 차징 역시 40% 넘는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습니다. 뭐 제가 투자하고 있는 EV고가 여기 나와 있어서 기분은 좋은데 한 가지 이제 차지 포인트가 보이지 않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프죠. 차지 포인트만 조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고요. 자, EV의 차징 스톡이 지금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베스터들한테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성장의 포텐셜, 잠재력이 굉장히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 특히 이제 인프라 쪽에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프레지던트 조 바이든이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좀 야망이 큰 목표치를 제시를 했거든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러한 그 야망찬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전기 충전 기업 역시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한 2주 전인가요? 인프라 빌에 사인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프라 쪽에 많은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금액 중에서 7.5 빌리언이 이번에 EV 차징 스테이션 쪽에 그 얼로케이션이 돼 있다. 분배가 돼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5년 동안 엄청난 투자 금액이 그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죠. 굉장히 좀 어두운 것도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순이익률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손실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전기차 충전 기업이거든요. 가장 먼저 차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차지 포인트가 이번에 40.4 빌리언이나 순손실을 봤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그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기대하기로는요. 이 브레이크 이븐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브레이크 이븐이라는 것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것을 이제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그러거든요. 브레이크 이븐이 언제 가능하냐? 에비타의 경우 2024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3년 정도가 흘러야 이제 비로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거 역시도 넷 프로핏에 대한 브레이크 이븐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비타가 브레이크 이븐을 한다는 겁니다. 에비타는요. 순이익보다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더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닝인데 거기에 인터레스트, 이자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디프레시에이션은 이제 감가상각이거든요. 어멀타이제이션도 감가상각인데 이제 무형 그 재산에 대한 이러한 감가상각을 얘기합니다. 그런 거를 빼기 전에 남아있는 순이익을 우리가 에비타라고 부르는데 에비타 역시도 2024년은 돼야 순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EV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25.9 밀리언이나 순손실을 보고를 했고요. 볼타라는 기업도 순손실이 44 밀리언이나 되고 블링크 차징도 15.3 밀리언이나 3분기에 순손실을 내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모든 차징 스테이션 기업들이 다 지금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컴페터티브 세그먼트, 즉 경쟁사도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가장 커다란 경쟁사는 테슬라죠. 왜냐하면 우리가 테슬라라는 기업이 전기차 부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는요. 자기들이 이미 차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이게 크다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행인 부분은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테슬라처럼 자체적인 차징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만약에 테슬라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막 20% 30% 되면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넓혀 나간다면 아마도 그 차지 포인트나 블링크 차징 같은 이런 차징 기업들이 설 자리가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차징 그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을지 궁금해지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지 포인트는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데 누구랑 파트너십을 하고 있냐면 커머셜 커스터머,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기업이라든지 슈퍼마켓 체인이라든지 뭐 이러한 곳에 파트너십을 결성해서 거기에 이제 차징 스테이션을 설치해주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기업에 방문하는 커스터머라든지 그들의 직원들이 이제 일하는 동안에 차징을 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러한 쪽에 커스터머들이 다 상업 쪽에 몰려 있다. 이것이 커다란 특징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플릿 커스터머도 많다. 플릿이라는 것은 이제 운송 회사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트럭 회사라든지 택시 회사라든지 이러한 회사에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차지 포인트고요. 자, 볼타라는 기업은 굉장히 좀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충전기를 설치할 때요. 여기 이제 디지털 스크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광고에서 매출을 많이 발생하는 기업이 볼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EV고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EV 차징 그 스테이션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하나가 패스트 차저라는 게 있습니다. 슈퍼 차저죠. 그래서 급
급속 충전에 집중을 하는 것이 EV고다. 이렇게 급속 충전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차지 포인트처럼 일반 기업이나 슈퍼마켓 아니면 뭐 학교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데다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속도로 상에 뭐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을 좀 볼 텐데 굉장히 좀 다 비쌉니다.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즉 1년간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45배 정도로 올라가 있거든요. 블링크 차징 같은 경우는 110배로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간에 만들어내는 매출보다 시가총액이 100배가 넘어가는 거고요. 볼타 역시도 52배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EV고가 185배, 가장 비싼 게 지금 EV고네요.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렇게 밸류에이션만 보면 현재 그나마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차지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EV 차징 컴퍼니는요, 아직까지 프로테빌리티, 따라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너무나 갈 길이 멀다. 이것이 가장 커다란 리스크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계속해서 증가가 될 거고요. 지금 이제 3%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 3%만 전기차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10%, 20%, 30%, 50%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이 차징 스테이션을 제공하는 기업들 역시 그들의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좀 범피하다,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기업들의 좀 긍정적인 전망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등장하는 자막 영상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실망하신 분들 계실 텐데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적절한 그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30만 유튜버라는 이름을 달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앞으로 5년, 10년 계속해서 미중과 함께 건강한 투자 이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